서울 강북구 골목 안쪽 단독주택.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72의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다만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지요. 에구, 이 허리야. 정희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췄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았고 혼자 사는 집은 늘 그런 법이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 액정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지요. 오늘도 조용하네. 혼잣말이었습니다. 요즘 정희의 대화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정희는 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사진 속 남편 김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땐 참 행복했지.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지요. 철수와 결혼한 건 23 때였습니다. 둘은 공장 동료였어요. 철수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정희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지요.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집을 샀을 때가 29이었어요. 은행 대출을 가득 받았습니다. 정희는 식당에서, 철수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정희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3년 뒤 아들 준호가 태어났지요. 좁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장난감 구르는 소리,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철수가 쓰러졌지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석 달 뒤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49의 나이에 홀로 남았어요. 빚과 두 아이를 안고 말입니다. 그때부터였나.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아이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정희는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요. 나 이거 하나 보려고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수진이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정희는 수진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었습니다. 준호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아들을 믿었지요. 엄마, 투자금 좀 보태줘 할 때마다 통장을 털었어요.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바빠서 못 가요, 엄마라고만 했어요.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돈만 요구했지요. 다음엔 꼭 갚을게, 엄마 같은 말은 이제 믿지 않았어요. 작년 70번째 생일에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지요. 추석도 설날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들의 지갑이었을까?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는 넉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짧은 메시지 하나. 정희가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지요. 준호의 채팅방도 열어봤습니다. 엄마 급한데 100만 원만 2달 전 메시지였어요. 정희는 돈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건너 젊은 부부가 아이와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지요. 나도 그랬는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정희는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한개도 많았지요. 절반쯤 먹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옆집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 짐 옮기는 소리, 사람들 목소리. 정희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사 오나 보네. 옆집은 석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집을 내놓았지요. 정희는 살짝 담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나르고 여자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두 갈래로 묶었지요. 아이가 주위를 둘러보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어색하게 손을 들었지요. 그래. 안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받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지요. 아이들 재우던 밤, 책 읽어주던 밤, 함께 웃던 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옆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지요. 저렇게 웃으며 살았는데. 정희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었지요. 하지만 옆집의 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 같은 것이었지요. 아침 7시. 정희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스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왔어요. 고추잎에 물방울이 맺혔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옆집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본 그 아이였지요. 분홍색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 학교 가니? 네. 저 이제 이 학교 다녀요. 할머니 집 바로 앞이에요. 아이는 손을 흔들며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참 밝은 아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매번 똑같이 밝았지요. 정희는 어느새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희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와 함께 나왔지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온 박지현이에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지요. 아, 네. 이정희입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매일 할머니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그래요? 착한 아이더라고요. 이름은 김다은이에요. 다은아,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은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지요.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시끄러우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조용했거든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투명 용기를 들고 서 있었지요. 할머니, 잡채 만들었는데 드셔보세요. 어머, 이걸 왜? 저희가 먹으려고 만든 김에요. 혼자 드시죠? 조금이라도 같이 드세요. 정희는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돌아가고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용기 뚜껑을 열었어요. 잡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으로 한 입 먹었지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요. 수진이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너는? 엄마 바빠서 길게 못해. 그냥 안부만 물어보려고.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먹고 다녀. 엄마도 잘 챙겨 먹어. 수진아, 추석 때는 올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어요. 엄마, 그때 해외 출장 있어. 미안. 아, 그래.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다음에 갈게. 끊을게, 엄마. 그래, 수고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통화 시간은 1분이었지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가슴이 무거웠어요.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혼자 송편을 빚었어요. 예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들었지요. 이제는 정희 혼자였습니다. 송편을 쪄서 제사상에 올렸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안 온대요. 바쁘대요. 정희는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송편 위에 물방울이 맺혔지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대문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가족이 서 있었지요. 남편 태수와 다은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가 송편 좀 만들었어요. 지연이 보자기에 싼 송편을 건넸습니다. 태수도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아내한테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다은이가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내밀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 이걸. 정희는 카네이션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할머니 혼자 명절 보내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안 맛있어요. 다은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실례할게요. 옆집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상 위에는 국, 전, 나물 반찬이 가득했어요. 다은이는 정희 옆에 앉았지요. 할머니, 여기 앉아요. 그래, 고맙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럼 아주 맛있구나. 태수가 술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한잔 하시죠. 정희는 사양했어요. 나는 안 마시는데. 그럼 식혜라도 드세요. 지연이 식혜를 따라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멀리 계세요. 외롭거든요. 할머니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요.
지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애들이 멀리 있어서 바쁘다고 못 온대.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지요. 식사 후 다은이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 두 채가 나란히 있고 사람 넷이 손을 잡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정희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지연, 태수, 그리고 정희. 넷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나도 그렸구나. 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정희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이 메었지요. 고맙다, 다은아.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진짜요? 와. 다은이가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았지요. 이게 진짜 가족이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다른 가족 사진 옆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추석 잘 보냈니? 엄마는 잘 지내. 전송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준호에게도 보냈습니다. 준호야,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역시 답장은 없었지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집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내 자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옆집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했던 저녁, 다은이의 미소, 지연의 다정함.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희는 다은이가 준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색연필로 그려진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옆집 가족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래, 그게 맞아.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다은이네 가족과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다은이 숙제를 봐주기도 했지요. 정희의 집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지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지?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머, 수진아. 정희는 서둘러 손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찾아온 게 1년 만이었지요.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요. 수진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지요. 앉아라. 차 줄까? 됐어요. 오래 못 있어요. 수진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정희는 마주 앉았지요. 회사는 괜찮니? 많이 바쁘다며? 네, 뭐.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 엄마 유언장 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 준호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변호사 만난다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어차피 쓸 거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이게 뭐니? 진명의 이전 서류요. 미리 해두는 게 나아요. 정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지나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중에 복잡해요.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너희 둘이서 나눠 가지려고? 당연하죠. 저희가 엄마 자식인데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생일이 언제니? 모르지. 지난 추석에 왜 안 왔어? 엄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너 결혼하고 몇 번이나 왔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 엄마도 이해 좀 하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생활은 있는데 엄마는 없구나. 무슨 그런 말씀을. 서류 가져가. 도장 안 찍어. 정희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설마 준호한테 다 주려고요? 걔가 얼마나 엄마 돈 뜯어갔는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내가 댔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엄마. 너야말로 후회하지 마라. 수진은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게 내가 키운 딸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요. 5번째에 받았어요. 엄마, 나야. 응. 누나한테 들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진명의 이전도 안 해주고. 우리가 자식인데. 준호야, 너 지난번에 빌려간 돈 갚았니?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사업 망해서 힘든 거 알잖아. 알아. 그래서 계속 돈 보내줬지. 언제까지 그럴 거니? 엄마가 도와줘야지.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다야? 전화 한 통 없이? 바빴다니까. 엄마는 이해를 안 해.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생일이 언제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역시 모르는구나. 너도 누나랑 똑같네. 엄마, 왜 이래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게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뭘로 보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다음 날 정희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예약 없이 갔지만 변호사가 시간을 내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꺼냈지요. 자녀분들이 계시나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 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조건을 달고 싶어요. 조건이요? 일주일간 제 곁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를 돌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기부할 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확인했어요.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지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분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어머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종이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해 보였지요. 나도 저랬는데.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은이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거 우편함에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정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준호였어요. 봉투를 뜯었지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준호. 정희는 메모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은아, 오늘 숙제 다 했니? 아니요. 할머니가 봐주실래요? 그럼 들어가자. 정희는 다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옆집으로 향했지요. 그날 밤 정희는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자식들과의 관계는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다은이가 그린 그림을 바라봤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요.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정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에 희망 같은 게 피어올랐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지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각 바뀌셨어요? 연락 주세요.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지요. 준호도 전화했어요.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받았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할 얘기 없어. 엄마, 진짜 유언장에 조건 달았어요? 그래. 미쳤어요? 우리 보고 일주일씩 봉사하라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럼 재산은요? 기부할 거야. 엄마.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은 오히려 편했지요. 이제 기대 안 해.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방을 흔들며 뛰어왔지요. 할머니. 다은아, 학교 재미있었니?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렸어요. 그래? 보여줄래? 다은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정희의 얼굴이었어요. 주름까지 세심하게 표현했지요. 잘 그렸다. 할머니 얼굴이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머니 닮았대요. 정희는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다은아. 할머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엄마가 괜찮대? 엄마가 부르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는 정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녁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지연이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태수는 고기를 구웠지요. 할머니,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럼 이거라도요. 지연이 식혜를 따라줬습니다. 정희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세요? 응, 좀 일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은이가 정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지요. 할머니야. 다은아, 할머니 혼자 드실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래요.
정희는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맙다 우리 다은이.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다은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옆에서 봐주었지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와, 할머니 똑똑해요. 정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수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정희 앞에 놓았지요. 할머니, 저희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가족이라니. 당연하죠. 다은이도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그렇고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지요. 이런 게 행복인가.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도 먼저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은이가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그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지연은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태수는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줬어요. 정희도 다은이 옷을 수선해줬지요. 할머니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어. 저희 엄마 같아요. 지연의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다은이 생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케이크도 사왔지요. 할머니 케이크까지. 다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았어요. 생일 축하해 다은아. 고마워요 할머니.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네.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요. 태수가 웃으며 말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기쁘고 고마워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다은이가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온기가 전해졌어요.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았지요. 고맙다 다은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다은이 생일이었다. 케이크를 함께 먹었다. 다은이가 나를 가족이라고 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수진이와 준호는 연락이 없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피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일기를 덮고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따뜻했지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정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대문이 열렸지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그냥 왔어요. 일주일 봉사하러? 아니요. 그냥.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엄마를 돈으로만 본 것 같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일이 바빴어요. 하지만 핑계였어요.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었는데. 그래. 엄마 생일도 몰랐어요. 명절에도 안 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네, 엄마.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을 안았어요. 딸도 엄마를 꼭 안았지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수진아, 오늘은 그냥 가. 내 진심인지 시간이 증명할 거야. 엄마, 나, 조건은 그대로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변할 수 있을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희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바로 곁에 있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가자. 정희는 다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옆집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지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 나누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제 괜찮아.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도 그 안에 있었지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먹어볼까? 정희는 다은이가 건넨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입 안가득 행복이 퍼졌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정희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천천히 했지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흔들며 뛰어왔지요. 다은아, 천천히 뛰어. 넘어져.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다은이 대단한데? 정희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약해졌지만 아이는 가벼웠어요. 할머니, 무거워요? 아니야. 우리 다은이는 가벼워.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다은이를 내려놓고 벽을 잡았지요. 할머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엄마 불러올게요. 다은이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연이 급히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집을 부렸지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을요? 네. 당장은 괜찮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정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가 문병을 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썼어요. 정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린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지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다은이가.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다은아. 할머니도 사랑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태수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다은이도 학교 끝나면 달려왔지요. 하지만 수진과 준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실망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엄마, 왔니?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정희도 기다렸지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도 바로 못 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엄마,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네, 엄마. 이제라도 온 게 어디야? 엄마.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제가 일주일 휴가 냈어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휴가를 낸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네. 엄마가 퇴원하실 때까지 있을게요. 정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고맙다,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은 그날부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정희 식사를 챙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정희는 딸의 변화를 느꼈지요. 수진아, 회사는 괜찮니? 엄마가 더 중요해요. 고맙구나.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됐어요.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준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정희는 마음을 비웠지요. 준호는 준호대로 살겠지. 2주일 뒤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수진과 지연 네 가족이 함께 집에 왔어요. 할머니, 집이다. 다은이가 정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지연이 청소해 둔 것이었지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예요. 수진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당분간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네. 약속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수진아, 엄마 기뻐.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 만든 된장찌개, 수진이 산 반찬들, 다은이가 그린 그림까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고맙다. 다은아. 우리 다 같이 만세 삼창.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만세, 만세, 만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정희는 홀로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네. 정희는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져 떨어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쓰는 유언장을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다은아, 지연씨, 태수씨. 그리고 준호야. 엄마는 행복했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비록 함께하지 못한 시간도 많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사랑이 없는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단다. 엄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은이가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흔들었지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오후에는 수진이 왔습니다. 장을 봐서 왔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 다 있어. 그래도 이것저것 사왔어요. 수진은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네, 엄마. 고맙다. 뭐가요? 돌아와줘서.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모녀는 다시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건강은 나아졌어요.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방문했지요. 다은이네 가족은 여전히 옆집에 있었어요. 준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겠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꽃을 심고 있었어요. 다은이가 옆에서 도왔지요. 할머니, 이 꽃 예뻐요. 그렇지? 튤립이란다. 튤립. 저도 심을래요. 그래, 같이 심자. 둘은 나란히 앉아 흙을 팠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요. 할머니, 행복해요? 응, 아주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정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고맙다, 다은아. 할머니도. 집 안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이렇게 늙어도 괜찮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찍은 옛날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다은이가 그려준 그림.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살았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지요. 이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사랑과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희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다은이와 꽃을 심었다. 수진이가 전화했다. 옆집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정희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세상에,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정희의 집에는 이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지요. 혼자라는 이름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사는 집이었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였지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정희의 하루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